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셨으니까 다시 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봉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얘기했던 운봉호 씨가 요약을 잘하고 잘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장외라고 하는 사람, 아까 그 동생, 아까 나 조카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생의 사촌형을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동생의 장외는 참상지심이라는 건 윗사람을, 아니, 참, 참사회라는 거는요, 윗사람을 참남대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을 배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윗사람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래 있었다. 본래부터, 처음부터 배신할 사람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확인한 것 뿐이잖아. 있었다. 말하기를 누구가, 누구가 성기, 속이는 거를 완성했다. 아까 그런 말들, 누구가 속이는 거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가 속이는 거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는 장애가, 그러니까 그 동생 장애가 욕이 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욕심 부린 거네요. 그러려고 한 것이야. 장애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니 불가참고라. 불가차구라. 거북이를 빌린 거에 불가능. 거북이가 사실은 그 잘못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거북이는 제대로 했어요. 한다만 그거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한 거야. 이제 거북이를 가지고 거북이를 빌려서 속이려고 하는 거, 처음부터 자기 배신하려고 하는 거를 완성한 거다. 그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북이는 제대로 점이 나왔는데 진짜 왕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왜 속였느냐? 속인 거를 거북이가 사람을 속였다는 뜻이 아니라 당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다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북이를 빌려서 속이려고 한 거에 불과한 거다라고 옹호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의 소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봅시다. 어쨌든 또 남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남계라고 하는 사람은 유반지, 처음부터 반란하려고 하나,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뜻이 있었더니 점을 쳤어요. 점을 쳤더니 곤괴에 유고로 든 거야. 유고면은 되게 좋은 거야. 임금의 자리에다가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황상지정, 누를 황자, 누런 옷의 아랫돌이 상자거든. 그러니까 누런 옷의 치마. 근데 치마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옛날 옷이 좀 길었잖아. 도포같이. 그 아랫돌이를 말합니다. 더구나 임금이 색이 황색인데 그 황제의 옷을 얻은 황상에 대한 점을 얻어서 그래서 대길 크게 길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화점 결국 실패하거든. 남계라는 사람은 점을 쳐서 좋아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실패. 이 사람은 뭘 몰랐냐면은 거사가 일으킨 것이 정반호 황지 중상지야. 황지중, 황제색. 그러니까 그 누런색은 그 중앙색이잖아. 그래서 황은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누런색의 중심과 상지하, 아랫돌이 상자니까 항상 겸손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겸손에 대한 아랫돌이 상자니까 아랫돌이 상자의 아래라는 뜻, 스스로 겸손해서 내려가야 된다. 하는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거든. 그런 뜻의 정이 거꾸로 했단 말이야. 왜 이 사람 반란을 했지? 왜 그래? 자, 황상을 얻었다고 했지만 이 황상은
임금이 오히려 겸손해라는 뜻으로 봐야 돼. 자기가 권위 가서 스스로 자세를 낮춰라고 하는. 그래서 아랫도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거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건데 당연히 그 대패, 크게 실패한 것이 고의, 진실로 마땅하더라. 그 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다. 말하기를 황상도 또한 역시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황상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까 위에 황상도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했잖아. 이거는 주역이 남계를 잘못해라. 역지오 남계. 주역이 여기 남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남계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잘못 점괘가 나온 게 아니라 남괴가 역에 역을 쓰는 것이 역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거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옹호하는 사람들, 주역을 옹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한 거야. 이 남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 이 얘기에서 뭘 들어? 자, 아까 장애라는 사람은 성공을 했고 남계라고 한 사람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걔는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실패했으니까 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고 장애는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은 제대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는 장애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 속이려고 해서 잘못한 거야. 라고 얼버무린 말이야. 이것도 갖다 붙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여기는 이제 운봉씨 두 사람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장애라는 사람과 그 남계라는 사람. 어, 누가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없으면 지나갈까요? 일단 그러면 여기 그 평만주를 하나 읽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교재로는 21쪽 아래쪽입니다. 어, 남계는 서부터. 그러면은 한 번에 읽어봐 주시죠. 자진해서 읽어봐 주시죠. 남괴는 오나라 남유의 아들로 비읍에서 반란을 계획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남괴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점을 쳐서 중지공께의 유고 원 401쪽 유고는 황상인이 원길하니라의 황상인이 원길함을 얻었다. 남괴는 대기란 점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자복 해백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충신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가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 괴가 박기 강하고 안이 유한 것은 충이고 화합하여 섞이면서도 고도 쪽을 따르는 것은 신인 까닭에 황상 원길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황색은 중앙토에 해당되고 상은 아래에 꾸미는 의복이며 원은 착한 것 중에서 첫째이다. 속마음이 충성치 못하면 옳은 색을 얻을 수 없고 아래에서도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상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일도 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지극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주역이라는 이치는 꼭 점만 가지고는 징험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결점이 있으면 점괘는 좋다 할지라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나중에 남계가 과연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역은 소인을 위해 꾀할 수 없다는 징험이다. 천도란 착함을 좋아하지만 착하지 못한 자가 길한 점괘를 얻으면 귀신이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한 얘기인데 이제 해석을 내가 반란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을 쳤을 때는 이- 이
이 중지공께서 6호로 두면 되게 좋은 거다. 진짜로. 무지 좋은 꾀입니다. 그런데 이 괴만 믿고 반란일으켜다가 쫄딱 망하거든. 왜? 반란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그 장외라는 사람은 성공을 했잖아. 거기서는 잘못했다는 해석을 얘기를 안 해. 성공했기 때문에. 이 남견이 실패를 했으니까 잘못 해석했다고 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후대가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여기 좀 주의는 요거 보입니까? 춘추 점서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다 이제 해석해낸 건데요. 이 춘추에 나오는 점을 많이 나와요. 그거를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요 책을 찾았거든. 찾아서 보니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곤괴를 얻었는데 직괴로 요런 나라죠. 여기 보입니까, 요거? 잠깐 확대 좀 해줄게요. 여기 보이죠? 곤괴를 얻어서 직괴로 빗괴를 얻었다. 그러니까 육을 얻은 거야. 육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요를 봐서 수집이 끼는 게 되게 좋은 거지. 곤괴를 얻었고 육을 얻어서 본괴는 곤괴, 직괴로 수집의 끼를 넣어서 얼마나 좋은 거야. 그제? 그런데 실패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도 이런 면에 좀 재밌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좀 아까 그 최경훈 선생님 읽으신 부분이 그 부분을 번역한 겁니다. 제가 번역해서 쓴 겁니다. 자, 우리 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럼 그 장애가 나온 괴는 뭐예요? 네? 장애가 말한 그 괴는 뭐예요? 장외? 네, 어디 찾아놨는데? 그래도 안 적어놨나? 잠깐만. 네. 그러게, 그건 안 적어놨네. 그건 따로 안 찾아놨나 보다. 근데 아마도 거기 괴를 또 저기 자세하게 보면은 거지 그 괴의 뜻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잘못했다고는 말을 하지만 네. 아, 이거는 음. 대사가 없어. 장외는. 저 뭐지 거북점이니까 어, 네. 장외는 거북점을 쳐서 그냥 좋고 나쁘고만 나왔지. 그 구체적으로 괴사가 없어요, 여기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책에는 기록이 안 나와. 아, 춘추의 점서책에는 안 나와요. 예, 예. 맞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 실례를 보면은 재밌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나도 찾으면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보면서 나도 점치는 실력에서 늘었지. 얘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역사적인 근거를 보니까 좀 힌트를 많이 얻게 되더라고. 네. 자, 또 하실 말씀 또 혹시 없나요? 그럼 다음 진도 나갈까요? 예, 다음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딱 폼을 보니까 다 네 글자씩 딱딱 떨어져 있죠. 대부분 이런 글자가 어렵습니다. 조금 칭송하면 식귀절 같은 데라 조금 대제라 공자여 효도다 공자여 이거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공자님 이런 말입니다. 만호 시서
늦게 나이 들어서 이 책을 좋아하셨으니 이 책이 뭘까요? 주역이죠. 공자께서 말년에 주역을 그렇게 연구하시고 좋아하셨대요. 그렇대요. 어쨌든 이 책이라는 건 주역을 말년에 좋아하셔서 위편기절 이것도 많이 해요. 위편삼절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걸 아시죠? 그 주역책을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가죽끈 이렇게 3번이나 끊어졌다 끈이. 그 정도로 열심히 봤자. 그래서 이제 위편 기절 3절 위편 3절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가죽끈이 이제 이미 끊어졌다. 팔색 이거 요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팔색을 읽는데요. 요 팔색이 뭐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평만제도 적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옛날에 나온 그 팔계에 대한 책이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책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용까지가. 어쨌든 이 팔계에 대한 책이 이거 이미 없어져서 그러니까 옛날에 팔계에 대한 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라 은나라 때는 그 이전 것이 다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자께서 단사, 단전, 상전 그러니까 시빅에 대한 시빅을 이에 만드셨으니 오로지 의리를 사용해서 오로지 의리를 이용을 해서 발휘경언이라 경언 주역의 그 경서 그러니까 그 문왕과 주공이 말한 말을 경언이라고도 하거든요. 경서의 말이니까 경서의 말 주역의 경서의 말을 발명해서 드날렸다. 그거를 더 보충 설명해서 엄청나게 띄웠다. 좋았다. 거성 상사 거할 때는 어느 자리에 거할 때는 상사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상사를 열심히 보고 움직일 때는 변한 점을 살필 것 같으면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움직일 때는 변하는 거를 살펴서 살필 것 같으면은 존재하고 망하고 진퇴 나가고 물러나는 것이다. 척강은 오르고 내리고 기잠 날아가고 잠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도 어때요? 이런 적이 많잖아요. 내가 진짜 잘 될지 망할지 회사가 잘 될지 망할지 이 사업을 더 투자해 말어 아니면 내가 더 승진해 말어 아니면 오히려 심장에 더 숨어야 돼 드러내야 돼 이런 게 많잖아요. 세상 살다 이럴 때 왈호왈리 이것도 사실 이제 호리가 털하고 짭니다. 그러니까 털끝만큼 그리고 리도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근데 사실은 홀이라고 해야 돼. 왈호왈리 이거는 네 글자씩 맞추다 보니까 이걸 왈자라도 넣어서 강조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호리만큼이라도 사실은 호리만 써야 돼. 왈자를 하나 빼야 돼. 근데 네 글자씩 맞추다 보니까 왈자를 더 넣은 거예요. 강조하느라고. 이렇게도 문장이 되니까. 진짜 털끝만큼이라도 비차 비료 조그만한 차이도 없고 오류가 없고 오류도 없고 차이나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지 않는다. 수년. 나에게 몇 년을 빌려줄 것 같으면 세상에 하늘이 나한테 수명이 80년 정해졌는데 거기서 몇 년 더 빌려주고 더 오래 살 것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몇 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은 거의 큰 어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그래? 주역을 공부했더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 이렇게 하셨으니 공손히 생각할 때 오직 삼고 옛날에 그 사성인 네 성인이 누굴까요? 복희, 문왕, 주공, 공자. 이거 이제 주자의 말이니까 네 성인의 일심, 네 성인이 다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이더라. 복희의 마음이나 문왕의 마음이나 공자의 마음이나 다 똑같더라. 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세상산 이치를 설명한 거니까. 이런 칭찬한 말입니다. 수상, 상이 드려진 거지. 그러니까 주역에 괴상이 있는데 상이 드려진 것이 병명, 밝았다. 훤하고 밝아서 상을 괴상만 봐도 다 알아서 천재, 천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재, 해제자니까 천년이 이에 임하였다. 천년이 지나서 나한테 왔더라. 이런 거는 오직 시학자, 오직 학자가 불본 기초, 그 처음에 근본하지 않아서 문사와 상수의, 문사는 글입니다. 문사, 그러니까 문장과 상수의 혹, 사는 이게 방자해지고 혹, 구의 대도다. 그러니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오히려 문장과 그 상수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더라. 차여 소자는 나 소자, 그 소자는 작은 자식이라 나를 겸손해서 말하는 겁니다. 겸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 음, 차는 이제 감탄사니까요. 나 소자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주자는 이미 미천하고, 미는 이제 미천하다니까 이제 지위가 얕고 이제 그 수준이 얕다, 이게 스스로 겸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고루해서 내가 수준이 미천하고 또 생각이 고루해서 겸사로 말하는 거죠. 찬항 몰신이나 찬항은요, 하늘을 쳐다봐서 열심히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몰신, 내 몸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다, 우리 겸사를 천황미지한 존재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으나 해, 해측 해구리요. 어떻게 추측하고 어떻게 탐구하겠는가. 그 주역의 깊이를 난 다 모르겠다. 겸사란 얘기죠. 사실은. 이런 거죠. 비경자왕이며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에 황폐해지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고루되지 않고 열심히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에 내 마음이 황폐해지며 비식 알지 못하면은 이에 비루해지거나 누락이 될 거니 오직 용존이 오직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감히 말하기를 오직 의심나는 것이 있지만 감히 말하기를 후세에게 전할 수 있노라. 그 정도로 난 자신 있게 썼다. 이 주자인 내가 나 이렇게 자신 있게 공부하고 했으니까 비록 뭐 겸사를 말했지만 후대에 넘겨도 떳떳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공자를 찬양하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자가 뭐 나에게 그들을 이어서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문장들이 네 자씩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들이 아니어서 더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뭐 내용은 뭐 그냥 그 공자님 대단하시고 이 책 열심히 썼으니까 잘 봐라 뭐 이래. 이제 다만 이제 식기절이 좀 있고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그때 이 문장이 사실 뭐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보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주역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나중에 개사서는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이게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문장에 거성 상사하고 요거 통찰 변점하다 이게 아마 그 왕기삼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거적 광기상하고 왕기사하고 뭐 이렇게 노는 그걸 축약해가지고 시적으로 풀었는데 아까 뭐 낙천도 그러고 다 그 낙천 안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그 개사전에 나오는데 사실은 개사전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개사전은 좀 외우다시피 돼야 이거 주역을 이 문장을 고전도 이해하기 좋고 또 우리도 더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 이야기도 사실 뭐 정자 그 서문 있죠. 정자전 역전에도 서문이 거진 개사전을 축약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개사전에는 많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조금 외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문장의 위에 쪽 있지 않습니까? 위에 아니 그 위에 안에 하나 더 위에 한 줄 더 위에 수상 국호 옆에 문사 상수 혹사인가요? 옥사. 광자 사 혹구인데 이게 짧게 문장을 썼지만 주자의 어떤 본이 역학 계몽 어떤 자기 사상을 왜 자기가 역학 계몽을 썼으며 본인을 썼는가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 표현을 한 거라 우리가 보고 조금 그거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리역이거든. 지나친 어리역으로 가가지고도 물론 상수역의 번시함도 극복하려고 송대에 어리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어리로 너무 따지니까 또 그 자체가 번사해지고 그래서 방자해지고 어떤 것이 구속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상수학에도 매몰되지 않고 어리역에도 매몰되지 않는 두 개를 융통한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융합시켜서 하는 자기 어떤 그 주역을 보는 해석하는 그 관점을 여기에 내세웠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자는 이전의 어떤 학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학설을 항상 회의하면서 자기의 어떤 학설을 세워 나갔던 건데 여기도 지금 그 어떤 뱅고 회의학파적인 어떤 그게 또 그 한 문장이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약간 나는 첨언하면 오히려 인간사에서 아까 요 표현 있잖아. 존망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내가 전쟁을 하는데 할까 말까. 항복해 아니면 끝까지 싸워. 사업을 진행해 말어. 되게 중요하잖아. 내가 승진할까? 숨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존망 진태 뭐 요 말에 사실은 뭐 그 석강 비잠 이런 말에 사실은 우리 인간사가 다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거기에 털어끝만큼이라도 오차가 나지 않는다. 다 들어맞는다는 얘기지 이 말은.
근데 왜? 조건이 있어. 거성 상사하고 동찰 변점하래. 할 때는 상사, 그러니까 괴사나 효사를 잘 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움직일 때는 변하는 걸 봐야 돼. 고리타분하게 괴사 상사에만 얽매여도 안 되는 거고 이걸 무시하고 원본을 무시하고 변하는 것만 봐도 안 되는 거지.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그 수레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듯이 그러니까 제대로 원문을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하는 거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주역 공부하는 그 핵심이라고 할까? 요지 또 옛날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갛게 표시해놔야지. 그게 계사서 상전의 그 일장의 제일 일장 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맞아요. 예. 많이 거적 쓰는 광, 얘기예요. 거적 네. 광기사, 왕기사하고 뭐 하는 건데,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번 좀 논의해 볼 게 뭐냐면, 근데 보니까 이 주자가 골 때리네. 문장이 존망, 진태 다 있는 이야기인데, 섭이 그 이섭 대첩할 때 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가온 거고, 강은 모르겠어요. 강은 저 주역 개사에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빗자는 근께 구호고 잠께는 근께 초구를 이야기해 보니까 다 그 아주 핵심적인 건 따와왔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아까도 뭐 난계나 그 진해 장애인가요? 척이 하나 장애 척이야 척. 이거 척자야. 척입니까? 섭자가 어. 아니고? 어. 나 섭은 섭자를 삼수변이 있는 거야. 그러네요. 어. 그 아까 난계나 장해 뭐 그에도 많죠. 그또 뭐 예를 들면은 전한 말에 그 왕왕이 난을 이렇게 하고 신나를 세울 때 그때 주역점을 쳤때 양웅인데 양웅이 또 아주 좋은 깨였다라고 해가지고 거사를 해라 뭐 이런 그 애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성계가 그 뭐 사실은 이제 뭐 성공한 쿠데타니까 역성혁명이지만 이때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려 왕족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밑에 하륜이 있었는데 하륜이 주역계에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도통을 핵사. 했다. 예, 뭐 주역계에서는 뭐 당대 1인자였다고 하는데 분명히 걔를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이승기한테 그 어떤 자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야사도 없고 하륜한테 걔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게 분명히 저는 추측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아직 비근한 애로 보면은 뭐 이수신 장군도 그 자기 꼭 당호가 뭐 걔를 뭐 점을 치는 뭐 당호인가 뭐 비슷 아이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투 벌일 때마다 점치잖아. 예, 항상 점을 치잖아. 이순신 장군. 자기가 그 점을 치는 그 당호까지도 뭐 아예 정과 관련된 뭔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성공했으면 그 개를 제대로 읽은 거고 실패했으면 그 개를 잘못 예를 들어 좋은 개가 나왔다 가정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실패하면 개를 잘못했은 거고 성공해서 개를 제대로 했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시대는 그 사회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이 왕조를 바꿔야 된다든지 충분히 자기의 행위가 지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발열정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흐름이 역행하면 그게 발열정자가 아닌 이제 사욕에 불과하게 이제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점을 물론 개인사를 존망 진퇴를 따질 때는 우리가 점을 쳐가지고 하야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사항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해안이 사실은 주역이 주는 큰 덕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역은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것들이 축약돼 있고 그 어떤 사건의 전개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패되는 경우들이 왜 그런가를
반면 교사를 해서 내가 어떤 걸 도모할 때 그런 시야를 좀 더 넓게 자기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는 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정계의 어떤 글자의 그 해석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넓게 보는 인문적인 어떤 지식들이 같이 겸해져야 좀 더 정확하게 주역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보면서 해보면, 안 그러면 이게 낭계의 말이 맞는 거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물론 그렇죠. 문봉우 씨는 의리역적 측면에서 보니까 당연히 낭계는 불충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개가 좋게 놀아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어떤 여건들을 좀 더 보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는 의미에서도 주역은 같이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사 선생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짧은데 막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식기절 같이 이제 네 자리를 끊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너무 함축을 했습니다. 너무 함축을. 뭐, 이제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기는. 그런 좋은 말이니까. 혹시 또 하실 말씀? 그, 그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서 나갈 예정. 근데 점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치는 거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첫머리 한번 잠깐 넘어가면요. 미리 잠깐 보면요. 여기 참천양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천양대다가 브리핑을 좀 해주고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얘기해서 명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명서로 다음 시간에 끝나려고 합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잠깐 얘기를 해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천양대에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럴 때는 이게 3이 아니라 참을 있습니다. 참천양제라고 읽거든요. 주역에서 이것도 이제 그 개사전에도 나오는데 그 개사전인가 어디서 나오나? 어쨌든 까먹었네. 어쨌든 뒤에 나오는데 미리 잠깐 천은 이거고요. 양지는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그 중입니다. 근데 참천이 세 개가 참여를 한대. 그러니까 세 개가 참여하면은 이게 마치 원이 된대요. 원. 양지 땅이 두 개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천원지방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왜 그러냐면은 그 네모가 되려면은 이게 사실은 그 네 개가 되고 원이 되려면은 파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파이 이렇게 쓰나? 3.1425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3.14를 곱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그 7을 곱하면 4, 7, 28이 되잖아요. 3, 7, 21, 22 대충. 그러면 이거 두 개를 28하고 그러니까 7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22가 되고요. 7을 곱하면 4, 7, 22, 28이 되잖아요. 22하고 28을 합하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을 대연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 때, 나중에 하게 되면 시초 때도 50개월 하잖아요. 그래서 50이, 그리고 또 하도의 수가 55고, 낙서의 수가 45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100이고, 나누면 50이니까, 나누기 2 하면은. 그래서 50을 대연지수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에 내포돼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50개를 갖고 점을 쳤을까?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참천량제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고 보면은 그 생뚱맞게 이 말을 왜 했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일정상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종묘 제략을 듣고요. 하고 이제 정식으로 명상하고 다 다음 주가 되겠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종묘 제략 국립국악원에서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명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또 아니면 보충 설명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은 뭐 그냥 그 특별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끝날까요? 또 네. 10분 일찍 끝나는데. 학생들은 빨리 끝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거는 휴강이고.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오늘 그냥 요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종료하겠습니다.